다음 내용은 이제 내란 재판 내용을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제 다 통합이 돼서요. 이제 재판이 몇 차례 이제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증인이 기억하는 당시 대통령의 워딩은 월담을 하는 의원들을 체포해라. 이거 기억난다는 거죠?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거는 체포해라, 불법이다. 두 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합니다. 네, 월담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저도 확실히 없어서. 사실 저 부분이 쟁점이었죠.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끌어내라 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일관된 주장인데 강성필 부대 유일하게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도 있고 각종권 사령관도 있지만 조지호 청장이 그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지호 청장으로서는 뭐 지금 이 마당에 뭐 거짓을 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비상계엄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떳떳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행사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부하들에게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 또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유죄를 좀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 뭐 군사령관이나 조지호 청장이나 이런 어떤 그 무게감 있는 어떤 주요 어떤 종사자들의 어떤 증언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그 아래에 있는 하위 직원들의 여러 가지 진술과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굳이 저런 분들까지 이제 인정을 해주면 더 명확해지겠지만 예. 어쨌든 이미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판단을 끝냈을 것 같습니다. 예, 핵심은 내란 재판입니다. 이게 일정을 권위원님 보니까 1월 5일, 7일 재판하고 9일을 변론 종결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2월 초쯤 되는 어느 정도 이제 1차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2월 초 정도면은 아마 1심 선고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 봅니다. 그 전에 그 1월 18일 날, 1월 16일 날, 1월 18일이 저 구속 만기니까 예. 이틀 전에 지금 현재 공무집행 방해죄라든지 뭐 이런 체포방해. 부분들은 예. 또 난다는 거 아닙니까? 나고 그다음에 이제 본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관련된 결심 공판은 아마 2월 초중순 정도면은 난다고 보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도 이 탄핵 국면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가던 날 1월 15일 날 제가 관저에 갔던 사람이거든요. 예, 예. 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여쭤봤던 것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하셨냐고. 그때 그러셨어요? 윤 예. 대통령은 저한테는 아니 그 많은 국회의원들 끌어내서 어떻게 하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딱 했는데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곽종근 이 특수현 사령관만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진우 수방사령관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은 일관되게 이 얘기를 하고 예.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한 걸로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겠냐. 물론 뭐 최종 결론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점점 갈수록 이게 명징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느낌을 받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와서 예를 들면은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 재판장에서 부하들하고 말싸움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 아니 본인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이 위태로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성공했으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의거나 뭐 혁명이 됐겠죠. 실패한 쿠데타가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했던 그런 이 파수꾼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좀 이 보수의 그 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어찌 보면 조잡스럽게 보여요.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많이 실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 법정 다툼으로
저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저는 죽을 때 죽더라도 장수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윤 대통령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나마 당신을 대통령으로 이렇게 존중하고 했던 국민들이나 보수 진영 사람들에 대한 예의 아마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윤 대통령이 보고 싶은 모습들은 그 찌질하게 저 재판장에 나가서 부하들하고 말싸움하고 말다툼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나는 죄가 없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재판장에 안 나가고 수사 안 받으려고 내복바람으로 저항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닐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좀 당당하고 이런 모습을 원할 텐데 자꾸 저렇게 하는 모습이 정말 보여지기 안 좋아 보입니다. 본인이 결자 해지를 좀 해야 된다는 그럼요. 이 시기 이 정도 되면은 아무리 본인 생각은 본인이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이 고통을 줬고 또 이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특히 보수 진영의 국민들에게 사과해야죠. 지금 정도 되면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에 직접 독대를 했다는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나주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길을 뚫었습니다. 4개의 라인을 저는 다시 개척을 했고 그리고 어머님께서 제가 국가 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이 되는 나라를 보고를 해드렸죠. 윤영호 본부장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당선인이라면 권력이 최정점에 있을 테니까 당연히 만나기 힘든데 자기가 본인이 4개의 라인을 만들어서 1시간을 독대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아마도 그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과 굉장히 가까웠던 그 측근 그룹이 가장 먼저 지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중에 한 명은 권성동 의원일 가능성이 높고요. 권성동 의원이 어쨌든 윤영호하고 윤 전 대통령 만남도 주선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구속이 돼서 감옥에까지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외에도 이른바 윤핵관, 그중에 핵관 중에도 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몇몇 분들이 거론이 되잖아요. 고 장제원 의원도 있었고 예. 뭐 이철규 의원, 윤한홍 의원 등등 이런 분들일 텐데 아마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그 이외에 뭐 다른 경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현재로서는 어쨌든 통일교 자기들 수건 사업 해결하기 위해서 예. 당선인 시절부터 사실은 후보 시절부터 접근을 했던 거고 예. 그 접근 주요 경로는 뭐 건진 같은 사람이라든지 혹은 당시 윤핵관들 뭐 그런 그룹들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면 일정이라든가 만나야 될 사람이든 이게 물밀듯이 올라오지 않나요, 실제로? 그렇죠. 저 경쟁률을 뚫어냈다는 거죠. 일단 윤영호 씨 주장. 저는 4개 라인 중에 마지막 라인은 김건희 라인을 찾은 것 같아요. 사실은 후보 시절 그때까지만 해도 장제원 그리고 권성동 예. 그리고 당선 직후까지만 해도 그 권성동 이 장제원 이 라인이 사실은 대통령에 영향력을 미쳤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김건희 라인들이 당선인 주변으로 포진을 하면서부터 예. 사실은 권성동도 먼저 떨어져 나오고 이게 그래서 이제 멀륜이라고 그러잖아요. 멀리 했다고 윤한홍 의원 표현대로 하면 윤한홍 의원도 뒤떨어져 나오고 이렇게 해서 윤핵관이란 분들이 다 떨어져 나온 거죠. 마지막으로 장제원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이후부터는 완전히 저 김건희 라인들이 대통령실을 꽉 장악을 한 거죠. 그 윤영호도 처음에는 4개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두드려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김건희 라인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라인으로 하면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에게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라인을 잡은 거죠. 여기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한 총재에게 실장님, 한학자 총재에게 감사하다고 전해줘라. 이거를 좀 이 말 워딩대로 해석을 해보면 뭐 감사한 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얘기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지금 이제 밝혀진 바로는 건진법사를 통해서 뭐 고가의 그 보석들을 받은 건 확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저게 이제 통일교 자체 회의에서 윤영호 본부장이라는 분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다소의 과장이 섞일 수가 그럴 수는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에서 자기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1시간 독대했다, 그다음에 4개 라인을 뚫었다, 그다음에 당시 윤석열 당선인이 고맙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얘기는 뭐 100% 우리가 그대로 둘 필요는 없지만 예. 어찌됐든 지금 확인된 바로는 대선 전과 대선 직후도 해서 윤영호 본부장의 최대 그 목적은 어찌됐든 윤석열 당선자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선이 직접 닿는 그 채널을 구축하려고 수없이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 그게 성사가 돼서 건진법사, 김건희 여사, 권성동 의원까지 3명은 일단 수면 위로 올라와서 확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로 한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보면 그 독대를 했다고 치면 독대 자리에서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아슬아슬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0.73%포인트 차이입니다. 24만 표 차이입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당선된 상황에서는 누구를 만나도 도와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맥락으로 일단은 이해하고 싶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배경은 뭐 더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혹시 저 얘기 좀 다르게 좀 들리는 대목이 있어요? 아니 뭐 저도 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세계 본부장이라는 그 윤영호 씨가 어쨌든 통일교의 그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가지고 사실 뭐 김건희 씨 나름대로 이 김건희 씨 지인들 뭐 아니면 국민의힘 어떤 권성동 의원과 그 어떤 정치인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과거 검찰의 어떤 인연들 전방위적으로 다 찾았겠죠. 네. 근데 결국에는 저 정도의 어떤 사건이 진행되기까지는 김건희 씨의 어떤 라인을 뚫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도 가서 절하고 뭐 돈 받고 또 뭐 통일교에서도 그런 어떤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원 가입을 좀 조직적으로 했다는 그런 정황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